스쿼트? No! 빵빵한 하체 이렇게 만드세요. 민소매는 입지만 반바지는 입지 않는 당신, 전신 사진이 아닌 상체 사진만 찍는 당신, 하체 운동을 하는 날만 되면 무기력하고 피곤하지 않나요? 그렇게 하체 운동이 싫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운동은 어떠세요? 오늘은 스쿼트 없이 하체를 쉽고 빵빵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동 알려드리는 남자 운해남입니다. Why? 왜? 우리가 어디론가 열심히 달려갈 때 필요한 게 바로 이 Why입니다. 여러분이 운동하는 것도 모두 이유가 있죠. 목표로 하는 몸, 그 몸을 보이고 싶은 장소, 이성, 자기만족 그런 게 있으니까 달리는 거죠. 그렇다면 하체 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하체에는 전체 근육의 70%가 몰려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그토록 벤치프레스니, 컬이니,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니 들고 날고 기어서 꼼꼼하게 근육을 자극해도 스쿼트를 통한 운동만큼 근육량을 늘리는데 효과를 주진 못한다 이거죠. 즉, 단순히 몸의 근육량을 키우고 단련하기 위해서는 하체 운동만큼 효율적인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단련한 하체는 40대 이후 꾸준하게 감소하는 근육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해 다양한 건강의 이점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실제 근육과 당뇨병의 연관성을 연구한 논문에 따르면 허벅지와 종아리 등 하체 근육이 적을수록 제2형 당뇨병의 발병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혈중 콜레스테롤이 쌓이지 않도록 해 혈관 질환에 대한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건강에 좋은 거 안다고 그래서 뭐? 압류. 그렇죠. 여러분은 이런 거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나이도 젊고 건강하고 누구보다 크고 아름다운 근육이 인생의 목표니까요. 그렇다면 다시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하체 운동을 싫어하는 이유는 뭔가요? 대표적인 운동인 스쿼트의 경우 운동 시 미친 듯이 고통스러운데 눈에 보이는 효과는 없는 것 같고 막상 하체를 하고 나면 상체 털 힘도 없죠. 심지어 하체 운동을 하는 동안도 고통스러운데 끝난 후 집에 갈 때마다 계단 밟는 것도 더 고통스럽고 어기적 다음날 일어나 활동하는 것은 더 힘든데 대체 왜 하체 운동을 해야 하는지 납득이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체 운동은 왜 힘들까요? 그만큼 근육이 많기 때문입니다. 단순 산술적으로 말해 상체를 밀고 당기는 운동으로 나눠 주 4회 운동하는 것만큼 효과를 주당 하루 하체 조지는 것으로 만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근육량이 올라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신진대사는 올라가니 먹는 것 대비 체지방이 쉽게 빠지는 것은 물론 하체 근육의 증가는 결국 상체 운동 능력의 상승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절대 한 부위가 극단적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특히 근육량 증가에서 정체기를 겪고 있다면 당장 하체 운동을 시작하세요. 그 정체기를 깰 수 있는 가장 좋은 복합관절 운동이 바로 하체입니다. 자, 이유는 알았고 그래도 스쿼트는 싫다, 해도 허리만 아프다, 무릎만 아프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스쿼트 없이 간단하게 빵빵한 하체를 만드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스쿼트를 제외한 최고의 하체 운동으로 이 런지를 떠올립니다. 스쿼트가 근육 비대, 기능 향상, 체력, 유연성 등이 주된 운동 효과라고 하면 런지는 운동 신경, 균형 감각, 코어 근육 강화에 더 중점을 둘 수 있죠. 오히려 스쿼트에 비해 런지는 걷거나 뛰는 것처럼 다리가 앞뒤로 벌어지는 동작의 움직임과 비슷해 실제 일상에서 사용되는 하체 근육 발달에 이롭습니다. 논문에 따르면 런지를 많이 한 사람들은 코어를 담당하는 중둔근의 향상, 보행, 달리기의 기능적 측면으로 무릎 주변 근육이 발달되고 지속적인 무릎 통증 완화에도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특히 런지는 스쿼트에 비해 엉덩이 근육을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4년 Strength and Conditioning Journal 논문에 따르면 런지는 중량이 올라감에 따라 허벅지 안쪽 근육보다 엉덩이 근육 활성도가 훨씬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런지를 할 때는 무게 중심을 반드시 앞발 뒤꿈치에 두어 부상을 예방해야 합니다. 가슴을 곧게 펴놓은 상태에서 복부에 힘을 주고 척추각을 유지한 채 수직 저항 방향으로 움직임을 발생시키고 허벅지와 엉덩이의 근육을 자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맨몸 런지 자세가 익숙해진다면 바벨을 들어 자극을 키울 수 있으며 사이드 런지, 크로스 런지 등 응용 동작을 통해 하체에 다양한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하체 운동이라고 하면 대퇴근이나 둔근, 햄스트링 정도를 떠올리지만 종아리 역시 중요한 근육입니다. 가끔 하체 운동을 하면 자연스럽게 종아리에 자극이 갈 것이라며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막상 운동을 해보면 평소 얼마나 자극이 적었는지 알 수 있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우리 종아리는 흔히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중력의 법칙으로 피가 손이나 다리로 내려가는 건 쉽지만 올라오기란 여간 쉽지 않습니다. 만약 장기나 손발 등의 말초 조직에 피가 오래 머물면 각종 만성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심장이 수축력을 통해 피를 잘 돌게 해야 하는데 이를 돕는 것이 바로 종아리입니다. 실제 영국 혈관외과학회 논문에서는 calf muscle pump, 즉
종아리 근육 펌프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종아리 근육이 제2의 심장으로서 얼마나 기능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당 논문에서 심질환자 55%가 종아리 근육 펌프 기능 장애를 가지고 있으므로 종아리 근육 펌프가 혈액순환을 향상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소개하기도 했죠. 이런 종아리에 좋은 운동이 바로 카프레이즈입니다. 카프레이즈는 발목을 구부릴 수 있게 조정하는 전경골근, 발목을 펼칠 수 있게 조정하는 가자미근, 발 뒤꿈치를 올릴 수 있도록 돕는 비복근의 발달을 돕습니다. 특히 카프레이즈는 공간과 시간의 제약에서 자유로운 맨몸 운동으로 체중과 함께 뒤꿈치를 드는 단순한 동작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다 강한 자극을 원한다면 헬스장에 카프레이즈 장비나 스미스 머신을 스쿼트 하듯이 어깨에 얹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카프레이즈 운동 시 평소 잘 사용하지 않는 종아리를 자극하는 만큼 꼭 꼼꼼한 스트레칭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스쿼트, 벤치, 데드 3대 운동이라 하죠. 이 세 운동이 유명한 이유는 스트렝스를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동작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데드리프트를 상체 중심의 운동이라 착각하는데요. 데드리프트는 하체 중심의 운동, 나아가서는 전신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체의 뒤를 담당하는 햄스트링에 강한 자극을 줘 두툼하고 사랑스러운 하체 근육 발달에 큰 도움을 줍니다. 오히려 상체, 특히 기립근 단련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해당 운동을 접근했다가는 척추가 박살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데드리프트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는 땅에 고정되어 있는 바벨을 들어 올리는 운동으로 일반적으로 골반, 어깨 넓이로 다리를 위치하며 팔은 바벨을 잡았을 때 수직으로 내려오게끔 잡아준 뒤 엉덩이를 뒤로 빼 힙힌지 동작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스모 데드리프트로 대퇴사두근, 둔근, 내전근 등 하체 개입이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보다 많은 운동인데요.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다리를 어깨 1.5배 정도로 넓게 벌려 바벨을 잡아 팔이 수직 상태로 만든 후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평소 남자는 데드리프트지 하며 허리 수명을 단축시키고 있다면 욕심 부리지 말고 스모 데드부터 시작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많이 알려진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로 다른 데드리프트와 다르게 바벨을 지속적으로 들면서 동작을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후면사슬 근육 참여도가 높지만 무게를 계속 들고 있어야 하며 광배근, 척추 기립근 참여도가 높은 운동으로 하체보다는 상체에 집중된 방식입니다. 많은 보디빌더들이 광배근을 타겟하여 해당 운동을 즐겨 하지만 운동 초보들은 해당 자세를 지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힙힌지 자세가 잘 나오지 않는 것은 물론 등 근력이 약하면 역시 허리가 아작날 수 있습니다.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하체 근육을 발달시키고 싶다면 다양한 헬스장 장비를 활용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레그 프레스의 경우에는 스쿼트에 비해 상체 개입이 부족하지만 적어도 하체만큼은 그 효과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주로 대퇴사두근, 내전근, 외전근, 햄스트링, 대둔근, 중둔근, 코어 근육까지 자극을 골고루 줄 수 있습니다. 레그 익스텐션의 경우 허벅지 안쪽 근육인 대퇴사두에 직접적인 자극을 줄 수 있으며 특히 적당한 무게로 꾸준히 진행한다면 관절염 예방과 무릎 주변 근육 강화로 평소 부상까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그 컬의 경우 하체 뒷면, 즉 햄스트링을 직접적으로 자극할 수 있습니다. 평소 햄스트링 사용이 제한적인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운동이라 할 수 있죠. 많은 운동인들이 스쿼트를 포함한 강한 하체 운동 후 추가적인 장비 운동을 활용하는 만큼 가벼운 무게부터 시작한다면 하체 발달은 물론 3대 운동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스쿼트를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하체 운동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하체 운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진행해야 되며 이는 단순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보다 훌륭한 근성장을 위해서라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